내년 6월 임대차 3법이 종료되면서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그 폭등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것이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는 별로 좋지 못한 정책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원래는 임대차 3법을 실행하기 전에는 전세 가격은 안정이 됐었습니다. 매매가는 비쌀지라도 전세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을 실시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어라? 내가 다음에 전세를 못 올려봤네? 그러면 지금 미리 올려야겠다 하면서 미리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차 3법을 적용받는 곳 또는 적용받지 않고 새로 전세를 나오는 곳, 그렇게 굉장히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지역도 많아지게 됐죠. 일단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년 6월에 다음 전세가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오른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것이다.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제 주택을 빨리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내년 6월 1일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고민해야 되냐면 내년 3월 정도 분위기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3월이면은 6월에 한 3개월 전이죠. 보통은 이제 3개월 전에 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한번 살았는데 그 다음엔 이제 비싼 전세 가격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비싼 전세 가격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못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다 충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월세를 줄 것이냐, 내가 집을 사서 이자를 낼 것이냐, 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죠. 내가 월세를 내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집을 사서 이자를 내는 게 더 이득인지 고민을 해볼 겁니다. 물론 집을 사서 이자를 내는 게 더 이득이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원리금 상환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최대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인가 대선이 있죠. 그 대선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향방을 많이 가를 겁니다. 두 후보의 정책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방향이 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언제까지 관망을 해야 되냐면 내년 3월까지 대선이 결정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결정이 되고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을 한 후에 6월 달에 임대차 종료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람들이 분주히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높아진 집값과 대출에 막혀서 월세로 갈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고요. 내년 3월에 분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진 전셋값 때문에 월세를 내다기보다는 차라리 집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 거래량이 점차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난 이렇게 움직이겠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3월까지는 쭉 지켜보고요. 그 분위기를 한번 좀 느껴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왜냐면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움직여야지, 방향성을 지금 이리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짝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